그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요? 앞도 못 볼 텐데. 너 시집가고 나서도 불쑥불쑥 찾아오곤 했었지 아마. 워낙 부침성이 좋잖냐. 건이가 따르니까 건이하고만 장난치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릴 적도 있고, 끼니 때면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사양 안 하고 넙죽 밥상머리에 끼어들기도 하고, 너 있을 때처럼 스스럼 없이 굴긴 해도 반갑진 않았어야. 우리 집 하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노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같은 대학생이 왜 저렇게 심심해 보일까 안 돼 보이더니만 그애 그런 일이 나고 말았지 뭐냐. 넌 문병도 안 갔었다며? 잘했다. 난 가봐야지 벼르기만 하다가 못 가보고 말았니라. 마하나님을 어찌 볼까. 그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려와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 어떻디? 마하나님 말이다. 엄마는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마치 엊그저께 일처럼 그러세요? 맞다, 맞아. 그 후에 마나님을 우연히 만날 기회도 있어서 인사치레도 했건만도 내가 이렇다니까. 그 일은 전에 듣기만 하고도 어찌나 놀랐던지. 꼭 엊그저께 같구나. 아무리 세월이 가도 6.25는 나한테 맨날 엊그저께 아니냐. 너도 늙어보면 알게 될 거다. 늙은이 시간은 종잡을 수 없다는 걸. 엄마까지 그러우? 우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중 제일 듣기 싫은 것도 너도 늙어봐라 그 소린데. 아니 뭘 잘못했는데 그런 말을 들어? 잘못해야만 듣나? 노인네들 버릇이지. 그 얘긴 그만하고 어서 현보 얘기나 계속해요. 궁금해 죽겠네. 그동안 울렁거림을 가라앉힌 나는 충분히 능청스러워져 있었다. 궁금할 것도 많다. 안 못 보게 되고 나서는 통 안 오더라. 못 온 거지 뭐.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됐을 거야. 자주 오지도 않았지 아마. 그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더니 이 집이 헐리게 됐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섭섭해 하더라. 그래 그런지 요샌 자주 온다. 누가 데리고 와? 데리고 다니는 아녀석이 있어. 처음엔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짚고 다니더니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요새는 혼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잘 다닌다. 안 못 보고 나서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놀랐지만 처음으로 혼자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어찌나 놀랐는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았다니까. 왜는 왜냐? 하도 멀쩡해서 그동안에 눈을 고쳐서 보게 된 줄 알았지. 축하한다고, 하늘이 무심치 않았다고 반색을 하려는데 걔 눈이 코앞에 있는 나를 건너뛰어 대청마루 쪽 허공을 보지 뭐냐. 그제서야 아차 하고 말을 삼켰다. 참 허우대가 아깝지. 눈 정기도 여전하고 눈웃음 칠 때 착해 보이는 것도 여전한데 어떻게 보지를 못할까. 보지를 못하면 나이도 안 먹는지 옛날 그대로야. 나도 볼 때마다 인물이 아까워 죽겠는데 주희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안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나는 병실에서 만난 그 남자의 엄마 생각이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누가 우리 엄마를 동정하는 것도 싫었지만 우리 엄마가 남의 불행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건 더 싫었다. 안 그래야지. 죽은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긴 그 마나님 씩씩하고 극성스러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며느리 볼 생각으로 여기저기 중심 부탁하면서 자기 아들이 절대로 지색시 고생시키지 않을 만큼 재산도 있다고 자랑한다더라. 엄마, 그분 절대로 거짓말 시키거나 허풍 떨 분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화가 나서 눈을 보얗게 흘겼다. 얘 좀 봐. 누가 그 마나님이 거짓말 시켰다고 했냐? 혹시 줄여서 말하면 모를까? 그럴 위인도 못 되는 건 내가 더 잘한다. 왜 부자는 망해도 10년은 간다는 말 있잖냐. 마석인가 어디 있는 선산에 딸린 땅만 해도 몇천 평 되고 여기저기 땅이 꽤 있다더라. 마나님이 영감님 따라 이북 갔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땅이란다. 그걸 다 챙겨서 아들 이름으로 해놓았다니 살 걱정은 없지 뭐. 상위 군인이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을 테고. 마나님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아들 장가들여야 편하게 눈을 감겠다고 집안내나 딸들한테 성화를 하니까 소문이 나서 참 안 돼서 혼처가 쏠쏠이 들어오나 보더라. 물론 있는 집 주수는 아니겠지만 대학 나온 색시까지 갖다 댔는데 사귀어 보지도 않고 번번이 신랑 쪽에서 퇴짜를 놓았다니 장님 눈 높은 건 참말로 힘들겠더라. 엄마, 장님 하지마. 듣기 싫어. 장님을 장님이라지. 그럼 뭐라고 하냐? 얘가 별걸 다 가지고 애미를 훈계하려 드네. 나도 안 못 보는 거 무시하는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걔 엄마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폭삭도 늙었을까. 나는 보지 않아도 본 듯한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 인정머리 없는 자식은 장님이 아니라도 장님 소리 들어도 싸지 뭐 그러냐? 안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척하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지 연습을 많이 했겠지? 그 앞잡이 노릇하는 아녀석이 아주 똑똑한가 보더라. 처음에는 붙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고 몇 발자국 앞이 계단이고 계단은 몇 개 하는 식으로 입으로만 가르치고 손은 안 잡아주더란다. 평지에선 남하고 부딪히지 않게 앞길까지 열어주면서 앞서가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은 아무도 안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라니 아 녀석을 잘 만난 건지 그 아 녀석한테 누가 그런 훈련을 시킨 건지 마나님이 돈 아끼지 않고 어디서 그런 귀인을 구했는지 건이가 그러는데 우리 집 올 때도 혼자 걸어 들어오긴 해도 저 골목 밖에는 그 아 녀석이 지키고 있더란다. 현보가 이 집을 왜 그렇게 좋아했나 모르겠다. 안 보이는 눈으로 여기저기를 휘둘러 볼 때면 꼭 고향집에 온 것처럼 굴더니만. 그런 사람한테 이사 가는 날짜도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사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이 언제 헐릴지는 집장사 맘이지. 우리도 잘 모르니까 안 말한 것 같다. 이까지 집 헐려면 단박이라더라. 이제 설계도를 구청에 넣었다니까 허가 나오는 대로 헐겠지 뭐. 우린 1년 계약으로 전세 나갔으니까 급할 것 하나도 없다. 올지도 모르잖아. 습관적으로 훈련된다니까. 집이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쇼크받겠어. 이제 가슴의 울렁거림은 많이 진정됐지만 아직도 여느 때와 다른 힘으로 박동치는 심장은 피 돌기를 빠르고 신선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 안에서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은 얼마만인가. 나는 그 느낌을 좀 더 즐기고 싶었다. 아마 그걸 오래 즐기고 싶어서 그 남자네 집에 전화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즉시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집에도 전화를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전화가 귀할 때였다. 전화상에서 원가에다 비싼 웃돈을 얹어주고 살 때라 아주 부잣집이나 사업하는 집에나 전화가 있을 때인데 남편이 느닷없이 큰 선물처럼 전화를 들여놔 주었다. 친정에도 전화가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전화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했다. 기본 요금이 아까워서인지 남편이 꼭 하루 한 번은 전화를 걸었다. 나야. 별일 없지? 끊어.
그게 남편 목소리의 전부였다. 어떻게 된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는 전화를 안 걸었다. 통금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통금 직전에 들어온 남편과 싸울 때 전화기는 유용했다. 나는 전화기를 내던지면서 아니 이까지 전화기는 뒀다 무엇에 쓰려고 정작 욕이 날 때 못 써먹느냐고 싸움을 걸곤 했다. 엄마로부터 그 남자네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 남자하고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연인의 눈에 거미줄이 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미련한 세상이 아닌 것이다. 내 앞에 열린 황홀경의 세상이 너무 눈부셔 눈이 멀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멀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남자를 만나는 일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내 방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경대 위의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전화기는 마치 요염하고 앙큼한 까만 고양이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 귀여운 나의 고양이. 쓰다듬으면 체온이 느껴질 것처럼 정다워 보인다. 나의 고양이는 나른하고 게으른 잠에서 마침내 깨어날 것이다. 고양이야 깨어나라. 어둠 속에서. 자기 몸뚱이도 묻혀버릴 칠흑 속에서. 홀로 깨어나 귀하처럼 빛날 고양이의 두 눈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솜털이 오싹 곤두섰다. 이제야 알겠다. 모든 게 명백해졌다. 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라고 졸랐는지를. 그건 나의 숨은 욕망이었던 것이다. 고양이야, 눈 뜨지 마. 제발. 그러나 나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야 말았다. 그리고 언제 헐릴지 모를 친정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렸다. 그 남자가 정각에 나타났다. 엄마한테 들은 대로였다. 하나도 안 변했다. 조금도 늙지 않았다. 천개천변을 같이 헤매던 시절보다도 더 전쟁 중 폐허의 서울에서 만난 상위군인 시절의 아름답고 우수어린 청년의 모습 그대로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뚜벅뚜벅 늠름하게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 남자가 나에게 달려올 것을 기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대청마루 가운데 기둥 먼저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집이 헐리게 되어 섭섭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왜? 저 포탄 자국 때문에. 그 남자하고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도 그는 기둥에 생생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포탄 자국에 먼저 주목하고 마음 아파했었다. 그 남자는 오래오래 마치 작별을 구하듯이 감개무량하게 포탄 자국을 쳐다보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그러나 기둥에 포탄 자국은 없었다. 이사 온 지 몇 년 있다 한 차례 집을 고치고 칠할 때 그 흉터를 메우고 나무 색깔로 칠해서 감쪽 같았다. 포탄 자국이 지워진 가운데 기둥을 사이에 두고 그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인기척을 더듬어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오래간만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 남자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가 잊지도 않은 포탄 자국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은 잊지도 않은 구슬 같은 처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 잘하지 않는 남자를 어찌할 것인가. 퇴행하여 소년이 된 그 남자와 내가 비교가 되었다. 나는 한 해 걸러 아이를 넷이나 낳는 동안 체중이 6kg나 늘어난 두루뭉술한 여편네가 돼 있었다. 그 남자가 나를 보지 못하는 대신 내 눈에 내가 처음으로 똑똑하게 보였다. 너무도 보기 싫게 나이 먹은 여편네를 직시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지금 그를 유혹하는 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 취약함이 미리 보여 진저리가 쳐졌다. 내가 꿈꾼 건 정사가 아니라 아름답고 로맨틱한 영화였나 보다.
화면을 모독하는 그로테스크한 여배우는 퇴장시켜야 마땅하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가 모질게 굴고 싶은 건 그 남자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였다. 그 남자가 그날 약속을 못 지킨 걸 미안해했다. 약속을 못 지킨 날이 바로 엊그저께였던 것처럼. 그리고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약속을 못 지킨 것처럼. 그러고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축을 산 얘기, 어머니를 졸라서 전화를 놓은 얘기를 시간이 왔다 갔다 두서없이 했다.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을 했다. 어린애 데리고 놀 시간이 없다는 각박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 남자가 이 집에 정붙이고 드나든 건 같은 상처끼리의 동병상련일 수도 있었다. 그는 집과의 동질감이랄까 교감이 유별한 남자였으니까. 그러나 앞못 보는 티 안 나게 성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연습은 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보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위해 그가 기울였을 노력을 생각하니까 화가 부글부글 치밀었다. 제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가 성한 사람처럼 굴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이 동네와 저희 동네의 몇십 미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현실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현실을 인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야단을 쳐야 이 새끼가 정신이 날까. 나는 마치 젖먹이는 없고 젖떨어진 애는 걸리고 길을 가다가 걸어가는 애가 저도 업어달라든가 뭘 사달라고 떼를 쓸 때 길바닥이건 남이 보건 말건 가차없이 그 녀석의 궁둥이를 까고 철썩철썩 볼기를 칠 때 같은 육친애적이고 떳떳한 분노가 치미는 걸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참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야단을 쳤다. 어리광 좀 작작 부려 이 새끼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척 하라고. 장난치지 말고 생긴 대로 살란 말이야.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장님이 눈을 떠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해야 할걸? 새 세상이 열린 건 눈뜬 장님이나 장님된 너나 다를 게 뭐냐? 일생에 두세상 살기가 쉬운 줄 알아? 그것도 보기려니 해. 이 한심한 새끼야. 간추리면 대강 그런 얘기였을 것이다.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상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야단 치다가 하던 까는 있어서 설교도 잊지 않았다. 헬렌 켈러가 있다는 게 나에게도 구원이 되었다. 혼 외의 정사보다는 아새끼를 야단치고 사람 되라고 설교하는 게 더 나에게 익숙한 정서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시력을 잃고 나는 귀여움을 잃었다. 나의 첫사랑은 이렇게 작살이 났다. 그 남자가 들어올 때보다 훨씬 서툴게 걸어 나갔다. 나는 뒤를 밟아 골목 밖에 서 있는 소년과 만날 때까지 배웅했다. 한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짚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길로 나가는 걸 보니 끼고 있던 남의 보따리를 주인을 찾아 인계해 준 것처럼 개운했다.